소코리 투표도 모자라서 밥그릇 투표, 논란의 사전 투표. 뭐 제가 사전 투표에서 어떤 뭐 부정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 큰 탈 없이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좀 논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부정 투표 개표가 있다는 그런 의심들이 많은데 선관위와 이 선관위에서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이 관리를 하는 이 직원들,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는데 오늘 또 하나의 그 사고라면 사고랄까,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랄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첫날 투표가 19.58% 역대 최고죠. 지금 전체 전국 유권자가 4,439만 1,871명인데 이 중에서 869만 1,71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게 2014년 6.4 지방선거인데 그때 이후에 이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재보궐선거 제외하고 전국 단위 선거 기준으로는 첫날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 유리할까? 항상 이게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여러 가지 막 계산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뭐 다 깨봐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 오늘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보인 것이 바로 2022년 대선 때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36.93%, 그리고 첫날이 17.57%.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그 선거입니다. 그때 첫날이 17.57%였는데 오늘 19.58%니까는 거의 2.10% 가량이나 높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에 유리할까? 그것은 깨봐야 알지만은 그 전에 역대 최고 투표율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 사전 투표가 첫날 최고를 기록한 것이 나쁜 징조는 아니다. 오히려 좋은 징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가장 이 높은 투표를 기록한 것이 근데 역대 선거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면은 호남 쪽이 굉장히 투표율이 높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호남 쪽이 높고 아마 이 호남 쪽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영남 쪽은 항상 그 사전 투표율이 저조했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 전국 평균이 19.58인데 전라남도는 무려 34.96%를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32.69%,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강주 32.10%, 이 30% 넘은 것이 호남 세 곳입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대구 14.42%, 이 절반도 안 되죠. 전남의 울산이 17.86, 부산이 17.21, 경북이 16.92. 그러니까는 앞에 호남은 앞에 그 가장 높은 데 다가 있고 영남은 가장 투표율이 낮은 데 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물론 이제 내일도 남았고 본투표가 있으니까 특히 이 영남을 중심으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경계하는 그런 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전에 이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이 본투표에 가서 하겠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 오늘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사전 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안 해버리면은 6월 3일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은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파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불리해진다. 그래서 일단 투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전 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해퍼닝이라고 할까 사고랄까 할까 또 그 논란이 생겨서 지금 선관위가 그렇잖아도 선관위 내부 문제 무슨 뭐 특혜 채용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일부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해송용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자, 투표소 안에서 이렇게 줄을 서죠. 투표소 밖에서는 안에 일단 투표소 안에 들어가야지 신분증하고 확인을 하고 이 투표용지와 그 회신 관외 선거면은 그쪽으로 이제 보낼 봉투를 같이 주죠. 그런데 이게 투표소 안에서만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밖에까지 쭉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 이제 줄 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기줄이 길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은 채 이 줄 서 있다가 이게 점심시간쯤입니다. 한 12시 25분 정도니까는 그냥 투표용지를 가지고 앞에 줄이 너무 서 있으니까는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 투표 해신 봉투하고 같이 가지고 앞에 줄이 너무 길다고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설명 자료를 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12시 25분경까지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자가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나가버렸다. 투표소 밖에까지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투표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거죠. 투표소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외부 대기를 중단을 하고 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뭐 또 기표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지금 가뜩이나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해당 투표소 관리관은 서대문 구청 직원입니다. 사전 투표소 관리관은 지자체 공무원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교육을 받고 오죠. 그 선관위 직원은 거기 없었다고 하지만은 선관위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는 선관위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투표용지 반출 이 상태,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나가버린 이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 부실 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 박성원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사전투표 첫날부터 드러난 부실한 선거관리다. 정말 선관위가 신뢰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가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 이제 투표 행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단 한 건의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직 선관위의 명운을 걸고 이것을 단속을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소쿠리와 쇼핑백에 투표용지를 담아서 나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이 코로나 때 이 소쿠리 투표가 등장을 해서 선관위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마음대로 투표소 밖으로 나가도록 방치를 했다. 반복되는 관리부실에 분통이 터진다.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선관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배현진 의원이 이 말을 했습니다.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밥그릇 투표인가? 이 밥그릇 이제 밖에 나가서 그 투표 용지를 두고 식사를 하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 선관위가 정말 정신을 아직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이런 그 논란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또다시 또 부정선거, 부정개표 의혹까지 논란이 또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단단히 이 선관위가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자, 일단 사전투표가 오늘 실시가 됐고 단일화는 일단 무산됐죠. 자,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한밤중에 이준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이 피해버린 거죠. 한밤중에 어제 그 영남 지역 유세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서 어제 그 자정쯤에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는 이준석이 국회의원회관에 자정쯤에 있다 해서 그냥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혼자 간 것은 아니고 이만희 수행단장, 신성범
그 빅텐트 추진단장 이렇게 해서 연락을 계속 시도하면서 접촉에 계속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이준석이 그래서 결국 연회관을 떠났는데 본투표 때까지는 이준석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 지금 벌써 오늘 내일 되면은 거의 뭐 40% 가까이 투표를 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는 지금은 이준석보다는 진짜 자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3자 구도에서도 필승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됐죠. 바로 아들 리스크, 이재명의 아들 리스크. 그런데 그 리스크를 제기를 한 이준석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는 그 TV 토론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그 폭언을 했죠. 그 문제 제기 방식이 너무 거칠고 과연 대선 후보답지 않다. 저런 인물을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이재명을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동안 이 참모들에게 이 대응을 맡겼다가 본인이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다 싶었던지 이재명이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재명과 이준석 간에 이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낮에 이정현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을 빌어서 그런 표현을 했죠. 이 논두렁에서 산삼 캔 듯한 산삼 주운 듯한 그런 이 분위기다. 물론 거기에 이 어떤 상대방의 이런 자중 질환에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이제 자신감을 회복을 한다는 거죠. 자신감을 회복을 한다. 며칠 안 남은 기간이지만 급격히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을 하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공격 포인트를 확실하게 짚어서 이거 남은 기간 동안 이슈를 만드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와 이제 거리를 두고 차별화를 하고 어떤 청렴성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하면서 부각이 될 수 있죠. 이재명과 이준석을 공격하는 쪽은 지금 캠프에서 좀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문수 후보도 아주 마음을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30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90시간이 남습니다. 90시간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논스톱 외박 유세를 한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그 현장에서 잠자면서 90시간을 그냥 풀로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보통 이 의지가 아니죠. 지금 선대위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장동혁 종합상황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금요일부터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날까지 귀가하지 않는다. 집에 안 간다. 집에 안 가고 외부에서 90시간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논스톱 예방 유세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0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하루에 400km씩을 이동을 하면서 사찰이나 복지시설, 청년 청소년 보호시설, 공장, 기숙사 등에서 잠을 자면서 어떤 그 숙박업체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사찰, 복지시설 같은 데서 공장의 기숙사에서 거기서 잠을 자는 자체가 선거운동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4박 25일 동안 민생 민심 기행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뒤집고 역전을 했다. 당시에. 자,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그만큼 안 되니까 일단 90시간 동안 그렇게 강행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장동혁 그 상황실장도 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기회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라고도 봅니다.
지금 이재명 장남의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또 그 수도권에 일단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유세는 수도권에서 이제 집중을 하는데 어쨌든 투표날까지 90시간 동안 논스톱 외박 유세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지층 결집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층은 다 결집이 된 상태로 이제 이재명 지지층 결집을 100으로 본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 결집은 제가 지금 볼 때는 한 80 정도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100으로 채우면은 든든한 기반이 되죠.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이 중도층이나 이런 쪽은 아직 그러니까 투표를 결정하지 못한 쪽 아니면은 이재명이나 이준석을 찍으려고 하지만은 지금 이번 사태로 마음이 흔들리는 쪽 이쪽을 겨냥을 해서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나가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 시급한 건 지지층 결집인데 지금 지역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하면은 TK 지역이죠. TK 지역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80%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았던 75%까지. 물론 부산, 울산, 경남도 그때 60% 정도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론조사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걸로 또 나오기도 하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대구 경북 출신 각계 원로들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1,7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748명이 명단을 쭉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로라고 하는데 전직 장관들, 군 장성들, 언론인들, 재계 인사들 총 망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지지 선언문을 보니까 정말 이 원로들이 특히 지역의 원로들이 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 제가 걱정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지지 선언문을 보면은 6.3 대통령 선거는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이 건설한 세계 10위권 영광의 국가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된다.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 자, 이렇게 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원로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일단 정권을 가지고 이 입법권도 완전 장악을 하고 있죠. 그걸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또 사법부도 거기다 지금 뭐 장악을 했죠. 접수를 하고 있죠. 그런 우려를 하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앞세워서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은 우리 정부의 삼권 분립 체제가 아예 없어진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장기화될 것을 걱정하게 됐다. 이분들이 전부 다 나라를 직접 경영을 해본 분들입니다. 명단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한 행각도 법의 심판 없이 묻혀버릴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는 우리의 대미 관계에 악영향은 물론이고 국가의 치명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대북 송금 이 부분이 지금 북한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그것이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미국 입국 못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일들인데 너무 이재명을 둘러싼 심각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면은 지금 부각이 돼서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험성이 일일이 부각이 안 되는 그런 측면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쌓아왔는데 이렇게 쭉 쌓았는데 그 업적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후진 독재 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아주 심각하죠. 보통 지지 선언을 할 때 이렇게까지는 뭐 쓰지 않죠. 우리 후보의 장점, 물론 우리 후보 김문수 후보의 장점도 썼지만은
이재명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명단을 보면은 지금 정말 우리나라 산업화에 앞장서서 그리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런데 주축이 됐던 인물들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냈습니다. 자, 이 심각성이 상당히 좀 느껴지는 그런 지지 선언문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